8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 일을 맡기기 난감한 8가지 유형. 예. 일단 한 8가지 있는데 그중에 나중에 베스트 3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자, 1번은 철부지형 직원입니다. 철부지형 직원. 네. 예. 어리광이 있고 상사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직원입니다. 아, 아직 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신입사원이 보통 이제 이런 거고요. 네. 흔히 말하는 어른이들. 네. 나이는 20 넘었는데 아직 이런 분들이 육아치를 못 봤어요. 대표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죠? 저 혼자서 하긴 좀 힘듭니다. 아. 네,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터널 시야형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약간 경주마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 터널 바라보는. 터널에 이제 터널은 좌우가 깜깜하잖아요. 네. 예, 이런 시향인데 이런 분들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내 일만 한다. 예, 주변 상황이야 나는 모르겠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일만 한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성실하긴 해요. 아, 성실하긴 하군요. 성실하긴 한데 지시받은 사항만 합니다. 예,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하는 융통성이 좀 없죠. 네. 예, 이런 시향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베제라형. 됐잖아요. 예, 베제라형 있습니다. 요거 그냥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예, 뭔지 알겠습니다. 네, 뭔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트러블 메이커형입니다. 요거 좀 곤란합니다. 요런 직원 만나면 좀 리더 입장에서는 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다오. 예, 이런 마음으로 일을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이제 귀차니스트형. 요 분은 이제 뭐냐 하면 약간 좀 티가 나는 일만 하려고 해요. 성과가 좀 드러나 보이는. 근데 좀 약간 묵묵히 해야 되는 일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티가 안 나도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일 하기 싫어하고 이제 그런 애거죠. 여섯 번째는 무념무상형. 뭔가 알겠죠? 이건 생각도 의욕도 없는 유형입니다. 나는 회사에 몸은 와 있지만 네. 마음은 딴 데 있고. 예, 요분도 리더분들이 만나면 좀 그렇고요. 이제 7번이 7번째가 업무 당당 거부형. 예, 뭐 저 그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혹은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예,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말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8번째가 이제 언행 불일치형. 예, 요게 이제 그 언제까지 된다 그러면 내가 할게요. 그러고 안 하시는 분. 요거 다른 말로 넷병이라고 합니다. 정말. 네, 앞에서 넷 하는데 뒤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베스트 3 골라야 되는데 네, 요거 8가지 유형 중에 뭐가 베스트? 이건 구제불능이다 하는 3가지 유형. 트러블 메이커형입니다. 맡겼다 하면 사고가 나는 사람. 네. 요 형태는 일을 맡기면 어김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 대인관계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뭐 보안 규정 위반을 했다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은 주의력이나 일단 책임감이 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언제 봐도 약간 허둥대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대로 집중을 못하니까 빵꾸가 나는 거군요. 네, 주의력이 좀 부족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니까 뭔가 좀 꼼꼼하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놓치는 것들이 많고 이런데요. 이런 분들의 대처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업무만 주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업무, 최소한의 업무인데 이게 단순히 업무량을 최소로 맡긴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쉬운 일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치명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개인정보 유출. 예, 개인정보 관련 업무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거는 뭐 업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유출되면 이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대형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 같은 데이터 같은 중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일은 맡기지 말아야 하고요. 일이 단순하더라도 유출이 되거나 통째로 자료가 날아가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들,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 뭐 어디 보관하거나 이런 것만 잘 정리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날려버리죠 데이터를. 그래서 대략 난감하게 만드는 사용인데. 그러니까 난이도보다는 리스크에 집중해서. 네,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낮은 업무를 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도 좋죠. 리스크가 낮으면.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업무에도 참가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화 받는 업무. 이런 업무 했다가 괜히 민감하신 고객을 만났는데 일이 더 커져서 대외적 이미지가 나빠지고 팀장이 직접 가서 사과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문제를 일으킨 뒤에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사건이 생길 만한 일을 아예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일을 맡겨야 성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그런 면에서 일을 맡기기가 힘드니까. 자,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제가 3위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일을 맡겼을 때 이 일은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개선해 달라고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게 유도하는 거죠. 예, 그런데도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면 이분은 의욕이 없는 겁니다. 직원의 마인드 교육을 해주는 기관에 보내서 이제 재교육을 좀 해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는 시간 관리가 약간 습관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게 해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게 좀 늦더라도 해주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시스템적으로 극복하려는 그런 그렇죠. 노력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네. 탑2, 네, 베제라형. 네, 베제라형입니다. 이분들은 의욕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2위하고 1위는 이제 개선의 여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기대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2위, 1위로 합니다. 이런 분들은 툭 하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뭐 상사한테 할 때도 있고 동료들끼리 나 이거 그만둘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유형은 실제로 일이 좀 어렵거나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진행이 좀 안 되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조금만 일만 생겨도 나 회사 못 다니겠어 이런 말을 불만을 약간 입에 이렇게 달고 사는 형인데 이런 유형의 직원 대처법 간단합니다. 자르나요?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일을 맡기는 거. 자르는 거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만둘래라고 하길래 그래? 그럼 그만둬.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속편하긴 해서. 네, 예. 어떻게 하든지 일을 네. 잘 맡기게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직원의 대처법은 그만둘래라는 말에 대꾸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만둘래 하면 그만둬가 아니라 네. 됐고 이래. 그냥 뭐 대답 안 하고 그냥 그래 이거 해봐 라고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이런 유형은 자신감을 쉽게 잃고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난감하죠. 어쨌든 리더는 이런 직원을 데리고도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의 재미를 좀 느껴주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재적 동기를 자극해라. 예. 그래서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의 성과를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좀 어렵게 느끼거나 혹은 좀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내기 힘든 업무 이런 건 맡기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분들은 좀 그 철부지형 직원처럼 우선 좀 일상적인 업무, 루틴 기본적으로 늘 해야 되는 좀 난이도 낮은 거, 또 어렵다고 느낄 것 같은 부분은 예측해서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조심할 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자신감이 좀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져서 업무를 진행하지 못할 때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사표를 진짜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하 직원의 좀 불안정한 감정을 좀 조절하면서 조금씩 업무를 진행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리더로서 이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런 직원한테 페이스가 말리면 화를 벌컥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괜히 잘못했다가 이렇게 하면 상사 갑질 소리 나오고요. 그렇죠. 꼰대 상사 소리 나오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변 사람들 의욕까지 좀 떨어뜨리면 가만히 두고 봤다가 적절한 시점에 좀 일손이 부족하더라도 붙잡지 않고 사표를 낼 때 그 부하 직원 마음 변하기 전에 바로 수리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런 편이 낫다.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1위. 최악의 직원. 1위. 저는 무념무상형 직원을 뽑겠습니다. 무념무상형. 네네.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는 직원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회의를 할 때 절대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목표는 항상 달성하지 못하고요. 상담을 합니다. 면담할 때. 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냐고 물어봐도 대답조차 하지 않고요.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본인이 달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열받거나 좀 다음번엔 잘해야지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고가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유형이죠. 요게 이제 터널 시야형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 일만 바라보는 게 문제지만 자기 일은 제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자기 일도 못하면서 바깥에 신경도 안 쓰고
정말 한번 말 그대로 무념무상. 네, 예. 대처법이 있습니다. 대처법이 있어요? 네, 이번 사원에 대처법이 있습니다. 네. 요건 뭐냐 하면 이 직원한테 시간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대처법이에요? 네, 리더가 이런 직원한테 업무 향상을 기대하거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하는 시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둬요? 정말 영향이 적은 업무. 정말 영향이 적은 업무를 맡기고요. 조직의 성과가 전혀 필요 없는 업무.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뭐 허드렛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말 신입사원 막내나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분들한테는 조직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방임이 되지 않도록 보고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비록 그런 일을 맡겠다 하더라도 보고만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만 이 사람이, 이런 직원이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지시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원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적절하게 지시를 해가면서 일을 맡길 수 있으니까 약간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 최소한의 것만 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직원한테는 다른 직원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분의 선배한테 야, 쟤는 네가 해라. 그리고 넘기는 겁니다. 시간을 써서는 안 돼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죠? 이 책의 제목이 일을 잘 맡긴다는 거기 때문에 내보내는 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가기 전에는. 근데 분명히 조직에, 특히 대기업에 혹은 좀 안정된 회사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군대에도 이런 직원들 따로 부르는 말이 있었죠. 관심병사. 그렇죠. 이게 뭐 이 일을 맡겨도 못하고 저 일을 맡겨도 못하고 근데 이게 군대라는 조직이 좀 특수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서 이렇게 뭘 해도 잘 못하고 의욕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관리를 해서 정말 힘들지 않은 일 위주로 이제 시키면서 이렇게 적응을 서서히 도와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지나고 짬이 차서 이제 정상적인 훈련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이렇게 해서 3위까지 탑 3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게임에서 트롤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게임에서 이제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사람들을 이제 트롤러라고 이렇게 팀 게임에서 5대5로 붙는데 일부러 우리 팀이 지려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트롤러라고 부르거든요. 말씀하신 탑3가 다 나와요. 이제 트러블 메이커 형이라고 뭐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딜 갈 때마다 걔가 죽고 상대편한테 이득을 주고 이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짜라 형. 그러니까 막 뭐만 조금만 심기만 건드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막 이런 애들 거기서 근데 정말 여기 대처법이 딱 맞는 게 말을 걸면은 오히려 더 안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면 하지 말든가. 그럼 나가든가 이래버리면 진짜 안 하거든요. 그럴 땐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무시하면 그냥 또 알아서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무념무상 형이 요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냥 적타워로 그냥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죽여줬어 이렇게 달려버리면 그건 진짜 구제가 정말 안 되고. 네. 사실 이게 일하고 있어서 그렇지 뭐 너 커뮤니티에 가도 다 이런 사람은 있고요. 뭐 솔직히 가족 중에도 친인척 합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또 리더는 일을 해야 하고 또 성과는 내야 하고 팀워크도 생각해야 하고 일을 잘 맡겨야 되는 기술을 익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념무상형까지 가면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러면 리더는 어떤 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일을 잘하는 직원한테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난감한 직원들은 아니라 그렇죠. 8가지 유형은 다 아니고 네, 왜냐하면 리더 입장에서는 사실은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시간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평하다는 것이 똑같은 시간을 쓰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조직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고 그리고 좀 더 그분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좀 개선을 바라거나 팀워크를 깨치지 않는 이런 거를 바라면서 시간을 쓰고 우수한 직원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기술, 업무를 맡기는 기술 4가지가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에 비해서 더 높은 수준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리더랑 같이 의논하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뭔가 리더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요. 두 번째는
팀의 상황 때문에 예. 수준보다 조금 맞지 않는 업무를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예.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배경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공치사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원래라면 자네한테 도전하게 하고 싶은 일인데 현재 이 안건을 지금 저쪽 김 대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당신한테 이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좀 미안하지만 좀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고하고 지원은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우수한 직원이라도 맡아본 적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업무를 능력 이상 업무를 맡기면 좀 불안해 하거든요. 예, 근데 우수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세요. 내가 못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잘 모르겠다, 어렵다 이런 말을 못해요. 예,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고 네. 또 보고도 확실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얘기해줄 건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은 부담이 되는 업무랑 양적 퀄리티는 나는데 업무 양이 많아. 이거를 분리해서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수한 부호 직원한테 퀄리티가 높은 업무는 도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양이 많은 업무는 부담입니다. 아. 근데 우수한 직원일수록 업무를 많이 끌어안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걔한테 일을 많이 맡길 테니까. 그래서 아무리 퀄리티가 좀 높은 거여서 좀 도전적인 요소가 있어 매력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또 안고 있는 일이 좀 많다 싶으면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대원칙은 난감한 직원보다는 우수한 직원한테 리더의 귀중한 시간을 더 많이 배분해야 이 원칙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